자, 그러면은 오늘 드디어 저희가 이제 그 본문을 나가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린 자료 중에 부록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은 뭐냐면은 지금 챕터 3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교재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편집하고 이러면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 일부를 지금 좀 가지고 온 거고요. 챕터가 1이 이제 음악사, 2가 이제 음악 이론, 그 다음에 3가 지금 부록인데요. 3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악 역사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원본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차를 보시면은 고학서들의 원문, 그 다음에 이제 국악 연표, 그리고 이제 세기별 고학보 주요 내용, 고학보 주요 악곡, 요 방금 봤었던 것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3, 4번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 4, 5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이 이제 정제예요. 그래서 정제도 이제 여기서 완전 끝장을 다 낼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여기에서 이제 고학서 원문하고 국악 연표가 아마 이제 이 하반기, 이 심화반 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챕터 1에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이제 예고 교과서랑 장사 선생님 그 한국음악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악 이론도 우리가 웬만한 이론들은 악곡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이제 이론을 볼 게 없어. 그래서 그냥 12율 이론, 그다음 뭐 장단, 뭐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거, 그 정도랑 그 다음에 지금 악곡 보면서 빠진 부분이 악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악기는 국악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로 내용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지금 큰 산을 다 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쭉 한번 저희 살펴보시면서 그동안 이제 파편으로 있었던 것들이 이제 실제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쭉 해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록 한번 펼쳐보시면요. 141쪽부터인데, 자, 고학서 원문 해가지고 지금 뭐뭐가 들어갈 거냐면, 삼국사기 악지, 고려사 악지, 그 다음에 세종실록 악보, 악학개범, 요렇게 이제 4가지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고악서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고악보랑은 좀 다르겠죠. 고악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세종실록 악보에 실려있는 여민락 이러면은 우리가 악보라고 얘기를 할 텐데, 혹은 이제 뭐 금합자보다, 그리고 완전히 악보로만 이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고악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고악서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악보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음악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악서라고 이제 혹은 고서 뭐 이렇게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전문을 보시면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은 선생님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가감한 거 없이 정말 그 국편위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신라악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제목도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국편위에서 올리실 때, 원문하고 해석 올리실 때 이렇게 이제 소재 목차를 넣으신 거예요. 자, 그럼 신라악이라는 소재 안에서는 지금 첫 번째 줄이 뭐였냐면요. 이제 여기 구성, 무인의 차림새, 사면삼중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까만 글씨, 그러니까 화면 보셨을 때 이 까만 글씨만 본문이고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문장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문장이 뭐였냐면 신라악, 사면삼죽, 박판대고, 가무 이게 첫 문장이에요. 아시죠? 선생님들 잘 아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장으로 고치자면은 신라악의 구성은 이렇게 삼죽, 사면, 그 다음에 박판, 대고, 가무가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신라의 그러니까 향악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향악이라고 하는 게 사면삼중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박판대고라고 하는 악기까지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겠고 거기다가 가와 무까지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악가무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악가무라고 했을 때 악기고 그 다음에 가가 노래고 무가 춤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삼국사기는 통일신라에 대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음악에 대해 얘기를 할 때 항상 가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가무 형태가 계속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의 차림새에 대해서 지금 뭐 복두나 난삼, 뭐 이런 허리띠, 가죽신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만 글로만 써있지 실제로 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볼 수 있는 무인의 차림새가 어느 나라에 있었냐면 고구려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고구려 벽화에. 그래서 이제 고구려 벽화에 막 이렇게 막 총총총총 막 있는 그림도 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삼국사기 악지에 그 삼국의 음악에 대한 기록에서 똑같이 고구려의 그 무인에 대한 그 생김, 그 옷차림을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그게 벽화랑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무인의 옷차림은 고구려가 중요하고 신라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면삼죽이 뭔지는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래놓고서 뭐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방금 얘기한 삼연삼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하는 악기가 바로 거문고. 그래서 거문고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악학개범 같은 경우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악기 그 타악기 보여드릴 때 막 건고다 그러면은 막 옛날에 뭐가 어쨌고 누가 어쨌는데 막 이 얘기만 이만큼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국의 금을 모방한 것인데 금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복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대에 있었던 인물들이거든요. 복희가 금을 만들어 몸을 가다듬고 본성을 다스려 본성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이제 금의 길이가 뭐 이렇게 366일, 1년이라든지 뭐 6합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위가 둥글고 아래가 모난 것은 하늘과 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원지방 이런 표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은 둥글다. 천원, 땅은 모나 있다. 지방 이런 식으로 옛날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악기에 반영을 한 게 거문고 가야금. 그래서 이런 기록들 때문에 우리가 그 교과서 분석반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중국에 모방했다 그러죠. 뭐 중국에서 이렇게 의미 있죠. 여기 뭐 금조라든지 풍속통이라든지 이런 책들도 다 중국 책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시오행을 본땄다 뭐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례를 보시면은 진나라 사람이 7연금 보냈다. 이런 기록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삼국사기에서 말을 하지만은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이걸 기록하기 이전부터 고유의 현악기가 있었다. 고구려 구분벽화 어떻게 설명할 거냐. 3세기에 이미 술대 있고 괴 있고 해가지고 치는 악기 다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때 들여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유의 악기라고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셨을 때 그렇구나. 이제 7연금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때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정설은 이제 이거는 우리의 고유의 악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실 텐데요. 신라곡이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역사서가 없어져서 참 안타깝지만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진나라 사람이 7연금, 그러니까 7개 현으로 되어 있는 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이제 눕혀서 연주하는 발현 악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고구려에 보냈더니 고구려 사람들이 악기인 줄 알지만은 소리나 연주법을 알지 못해서 그 나라 사람 중에서 이거를 연주하면 상을 줄게 했더니 왕산악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왕산악이 요거를 약간 고쳐가지고 바꿨다. 그러면서 백곡을 지었대. 그래서 이때 검은 학이 와서 춤을 췄기 때문에 현악금 하다가 이제 현금 이렇게 이름 붙였대요. 그래서 이 유래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디예요? 삼국사기다. 그래서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쵸? 뭔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뭐 그림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거 주고서 기록 어디서 써있냐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유래가 써있으면은 삼국사기 요게 이제 암기가 되셔야 되겠죠. 그럼 제가 오늘 볼 책들이 삼국사기 악지랑 고려사 악지, 악학개범 요렇게 세종실록 악보 요렇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악기에 거문고 가야금의 유래를 설명하는 책은 삼국사기다. 나름 책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누가 전수했느냐? 요 얘기 우리 아마 계보를 교과서에서 다뤘어서 외우셨을 텐데요. 왕산악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지었죠. 그 다음에 옥보고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 사람이 50년 동안 지리산에서 공부를 했어. 그러고서는 30개를 만들어서 송명득 동그라미 쳐주실게요. 참고로 이 옥보고의 30곡 제목이 써 있습니다. 이 신라 삼국사기에. 송명득이 귀금선생 동그라미. 귀금선생에게 전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명이 한 명한테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파. 손을 다쳤어. 그러면 이제 전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왕이 금의 도리가 단절될까 두려워서 이거를 이제 이찬이라고 하는 벼슬이죠. 그러니까 벼슬을 가진 유능이란 사람에게 방법을 찾아라. 해가지고 이제 남원에 가가지고 총명한 소년 2명 안장과 청장 동그라미 안장과 청장을 선발해서 이거를 전술해 받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금 선생에게 갔더니 가르쳐주긴 하지만 미묘하고 섬세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윤흥이라고 하는 그 관직에 있는 사람이 와이프하고 같이 가가지고서는 왕이 나를 보내줬는데 3년이나 지금 전수 안 해주시면 저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연후에야 술을 받들고 이제 처가 잔을 잡고 무릎 꿇고서 막 갔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를 다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후에야 표풍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게 곡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곡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표풍 등에 세 곡을 전해주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장과 청장을 배웠을 때부터는 제대로 이제 신라에서 신경 써서 이제 전수를 하는 때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안장은 자 여기 밑에 네 번째 줄 극상과 극종 동그라미. 극상과 극종 뒤에는 여기 밑줄 쳐볼게요. 금으로서 스스로 업을 삼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자, 이제 비로소 이제 열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시면 검은고는 어디 악기냐? 고구려 악기다. 근데 언제 신라로 들어가게 됐냐면은 삼국통일했을 때. 그럼 처음에는 이거 연주하는 사람, 연주법을 알지를 못했다. 자, 그러면 지금 왕사나까지는 고구려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옥보고부터는 신라 사람이죠. 그래서 신라에서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옥보고가 스스로 깨우친 거야. 그렇게 해서 30곡을 만들고 했는데 요런 일들이 이제 신라에서 있었을 때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천존고라고 하는 월성 천존고라고 하는 곳에 악기를 막 보관해 놓고 했었다가 비로소 극상극종 이후에서야 이렇게 민간에 퍼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민간에서 연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밑줄 뭐 쳐보실 거냐면 음률에 2개 쪼가 있어서 평조와 우조다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187곡이래요. 그래서 이게 뭔진 모르지만은 평조 우조라고 하는 조명이 이 당시에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막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이름이 있었다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옥보고가 지금 30곡이 지금 써 있는데요. 이건 다 외우실 필요 당연히 없으시고 상원곡, 중원곡, 하원곡 요렇게 3개만 일단 외우셔서 요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한자로 빡빡빡빡 써 있으면은 옥보고가 지었구나. 30곡 돼 있어서 이거는 검은고 곡이구나. 그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